안녕하십니까. 기업신용자문 김성태 실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가 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는 실제로 엑셀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엑셀은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난 강의를 잠깐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했던 틀 고정 부분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판매 실적 관리라는 데이터 목록이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밑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위에 항목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강의에서 틀 고정을 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틀 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3행까지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항목명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명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항목명이 3행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행인 4행에서 틀 고정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틀 고정 기능 한번 다시 가볼까요? 위에 메뉴창을 보시면은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맨 끝에 있는 보기에서 중간보다 조금 옆에 있는 틀 고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틀 고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쭉 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요 3행 기준으로 선이 내려가 있고, 선이 그어져 있고, 요 기준으로 그 밑에는 움직이게 되고, 거기까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좌측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행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됐는데요. 만약에 열이 F열이 아니라 Z열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갔다고 치면은 왼쪽 열도 날짜라든지 업체명이라든지 뭐 상품 같은 게 또 고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열을 C열까지로 고정시켜서 D열부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C열까지는 옆으로 가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축키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단축키를 보시게 되면은 Alt 누르고 W, 그 다음에 틀고정 F, 그 다음에 다시 취소할 때 F, 반대쪽에는 다시 W, 보기 F, 그 다음에 다시 틀고정 F,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시트와 이제 파일 복사하는 거를 연습을 했었는데요. 파일 복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번처럼 판매 실적 관리 복사해서 복사본을 만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복사본 상태입니다. 이 복사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트를 복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원본 시트에서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동 복사라는 메뉴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를 체크해서 확인 누르면은 원본 시트 앞에 복사본 시트가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삭제하실 때는 다시 삭제하실 시트를 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뜬 메뉴에서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단축키로 하시게 되면은 Alt EM, 그 다음에 복사본 C 되시고, 삭제하실 때는 Alt E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복사 백업 기능과 틀 고정 기능을 반복을 해봤고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강의인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는 엑셀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쓰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날짜가 있고, 업체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고, 수량, 단가, 판매 금액이 있습니다. 판매 일자는 판매된 날별로 날짜가 바뀌기 마련이고요. 당연히 업체도 해당 업체에 찾아야 될 거고, 상품도 찾아야 됩니다. 수량도 마찬가지고, 금액도 그 수량에 맞는 단가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판매 금액은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은 판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식으로 가능합니다. 수식 같은 경우에 이건 아주 간단한 수식에서 제가 별도 강의를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D4열, D4셀, 여기 D4셀하고
여기 24셀 여기 보시면은 D4셀 곱하기 24셀을 곱하면은 판매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밑에는 바로 옆에 있는 D5셀과 D25셀을 곱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식이 이제 행 위치만 바뀌고 열 위치는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하나를 수식을 넣은 다음에 밑에를 쭉 복사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력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제가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단축키를 한번 모아서 강의를 드릴 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롤을 누린 상태에서 그 화살표 누르면은 연결되어 있는 목록의 맨 아래 그리고 맨 위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위로 누르면은 위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면 맨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은 이런 기능이 있고요.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돼서 범위가 중복돼서 설정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를 누르면은 이렇게 중복되게 됩니다. 범위가. 그 다음에 지우면은 이만큼 지워지겠죠. 그러면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프트와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눌러보겠습니다. 밑에까지가 쭉 연결돼서 내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프트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위로 누르면 위까지가 중복된 상태로 그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델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내용이 지워집니다. 델리트 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화살표 키 위에 보면은 인서트 델리트 홈 앤드 페이지 업 다운 키가 있고요. 이 중에서 델리트 키가 요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왼쪽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지운 것을 다시 살리는 건 컨트롤 Z 기능이고요. 이것도 뭐 다음에 한번 다시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컨트롤 Z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작업했던 거를 되돌리는 기능이 컨트롤 Z가 되겠습니다. 그 컨트롤 Z 기능이 있고 컨트롤 Z와 또 컨트롤 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Y는 어떤 기능이냐면 컨트롤 Z는 방금 했던 거를 되돌리는 거고 그것을 다시 취소하는 기능은 컨트롤 Y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Y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건 참고로 잠깐 설명드린 거고 아까 이제 본 강의인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행 4셀 F4셀의 판매 금액의 수식을 D4셀과 E4셀을 곱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밑에가 만약에 입력이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Shift와 컨트롤을 누르고 화살표 아래 누르면 밑에까지 쭉 내려갑니다. 합계 금액은 굳이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화살표 위로 누르면은 한 칸만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Shift, 컨트롤, 화살표 아래 맨 밑에까지 갔죠.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고 Shift만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위 버튼 누르면은 한 칸이 위로 올라갑니다. 범위가 맨 밑에 칸은 배제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델리트 누르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용은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F4셀에 있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해가지고 밑에 칸으로 내려가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했더니 D5와 E5가 5라는 이렇게 해당 수식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또 밑에 넣으면은 D6과 E6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복사라고 보시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복사 버튼 누른 다음에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단축키를 쓰실 때는 복사는 컨트롤 C가 되겠습니다. 붙여넣기는 컨트롤 V가 되겠습니다. 이건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배웠는데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알았으니까 이제 밑에 빈 공란들을 채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란들에 일일이 가서 뭐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행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기가 좀 힘들고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Shift와 컨트롤과 그 화살표 키로 범위 설정하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복사하기 눌러놓고요. 그 밑에 빈칸으로 와가지고 여기부터 컨트롤 Shift 화살표 아래 이렇게 눌리셔가지고 바로 위까지로 다시 Shift 눌리고선 화살표 한 칸 위로. 그래서 범위를 쭉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놓고선 마우스 오른쪽에 붙여넣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V 라는 단축키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한 번에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엑셀은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배웠을 때 항상 그대로 사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방법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식이 있을 경우에요. 수식이 있는 셀에서 그 밑에 그 대각선 아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당기면은 당긴 만큼 그대로 수식이 쫙 따라서 복사하기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쭉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기능도 실제로 편리하고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기능보다 이 Shift와 컨트롤 그리고 화살표 아래를 눌려가지고 이 복사해서 붙여넣은 기능을 알려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밑으로 드래그해서 당기는 기능은 행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행이 좀 많은 경우, 이렇게 100행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나 아니면 실무할 때는 이 100행이 아니라 아예 뭐 몇천 행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밑으로 한참을 당겨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로 눌리는 기능은 이 행수가 뭐 10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란을 움직이는 기능은 공란이건 뭐 그 행이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어진 행들까지 가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이 많을수록 이 기능을 사용해서 그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드래그 기능으로 뭐 이렇게 눈에 탁 봐도 보이는 뭐 한 10개다 몇 개다 뭐 이런 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잡아서 당겨 주시는 것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이제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복사 붙여넣기가 컨트롤 C와 컨트롤 V 또는 뭐 이렇게 직접 해당 셀을 골라서 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컨트롤 D라는 기능인데요. 컨트롤 D라는 기능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은 이 D의 약자가 다운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복사하는 겁니다. 밑에 칸으로 가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위에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만약에 수식이 없이 그냥 입력값이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 숫자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건 이게 수식이건 상관없이 이 수식 입력 창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식이 복사된 거고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숫자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에 눌러보겠습니다. 합계는 포함이 안되므로 다시 시프트 눌리고 화살표 위로 눌려서 합계를 배제시킨 다음에 공란을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 경우를 일부러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 컨트롤 D 기능은 어떤 식이냐면은 복사하기를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복사가 된 기능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는 복사란 버튼을 별도로 눌려야지 눌리고 나서 그 다음 붙여넣기 기능을 이 두 가지 동작을 해야지 실행이 되는 거고 컨트롤 D라는 기능은 복사 붙여넣기라는 두 가지 기능이 아니라 한 가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복사할 곳 바로 밑에 칸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위에 거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두 가지가 아닌 한 번에 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근데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한 칸이 비어 있을 때는 위에 거를 그냥 컨트롤 D 누르면 따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칸 이상 이렇게 중복되어 있을 경우
두 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눌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 칸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네 칸, 다섯 칸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이 아니라 중복으로 두 칸 이상의 공란을 위에 있는 셀을 값을 그 수식을 붙여 넣을 경우에는 그 필요한 셀부터를 범위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같은 경우에 4셀이 F4셀에 그 수식값이 있기 때문에 F4셀부터 범위를 설정해서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F4셀 위치에서 컨트롤과 시프트 그리고 키보드 화살표 아래를 누르시고요. 그럼 합계까지 내려갔죠. 그러면 합계는 이제 그 전체의 값을 더해야 되니까 배제시키기 위해서 시프트 눌리고 화살표 위를 눌러서 공란 바로 윗칸인 공란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 보겠습니다. 한 번에 값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기능이 방금 전처럼 그 데이터가 많고 위에 거를 그대로 복사할 경우에는 복사 붙여넣기보다 오히려 더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복사 붙여넣기도 뭐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상 이렇게 많은 차이가 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몸에 익숙해지고 손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기능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게 그 더 편하다는 거를 뭐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컨트롤 D와 마찬가지 기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건 컨트롤 R입니다. 컨트롤 R을 보면은 지금 이 그 F4셀에 들어있던 수식값이 D4 곱하기 24이었는데요. 컨트롤 R을 눌렀더니 바로 옆 칸에서 24 곱하기 F4 24 곱하기 F4라는 수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수식이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컨트롤 R을 또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계속 생겨나게 되고요. 지금 샵으로 보이는 거는 그 칸 자체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 보이는 데를 쭉 범위를 설정해 가지고요. 위에 열 위치에서 요렇게 십자가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 요걸 마우스에서 왼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요걸 표시할 수 있는 크기로 알아서 조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크기 조정이 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 쭉 나왔는데요. D4 곱하기 24가 F4 24 곱하기 F4 F4 곱하기 G4 이런 식으로 계속 옆칸으로 이동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식이라서 그런데요. 수식이 아니라 만약에 그 똑같은 수량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계속 옆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 수량이 옆으로 갈수록 플러스 1씩이 는다고 할 경우에는 옆에 걸 더해서 1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컨트롤 R은 컨트롤 D라는 기능을 알아주시고선 밑에가 아닌 우측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컨트롤 D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 칸에서는 복사가 되는데 여기 바로 옆 칸이 중복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복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중복이 돼서 두 칸 이상일 경우에는 수식값이 있는 셀부터 옆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지 복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참고로 그 복사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 가지고 컨트롤 D와 컨트롤 R도 알려드린 거고요.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컨트롤 D 아래와 컨트롤 R 그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와 왼쪽은 없냐라는 그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컨트롤 R과 D는 있지만 그 컨트롤 L과 그 업은 없습니다. 컨트롤 D와 R만 그 기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기능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르기라는 기능이 지금 요 그 목록에서 지금 필요한 경우는 아닌데요. 만약에 이 목록이 있지만 다른 어떤 데이터 내용이 필요해 가지고 그 추가로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변형이 좀 필요하다고 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 칸을 비우고 한 칸을 비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떨어져 뭐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칸을 비운다든지 할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다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쪽은 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붙여넣기를 했더니 여기 값이 그대로 있고 이쪽에는 또 값이 0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값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으로는 지금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 자르기라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자르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로 눌러가지고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려서 복사 위에 잘라내기라는 이 자르기 기능을 눌려서 필요한 곳의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해당 값이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그 크기에 맞게끔 여기를 이제 눌리면 자동으로 이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고요. 예, 자르기라는 기능은 이제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잘라내기라는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에서 복사 위에 잘라내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단축키를 쓸 경우에는 컨트롤 X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아래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요. 필요한 위치로 가셔 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방금 전에 이 상황에서 컨트롤 X로 이제 한번 단축키로 하셔가지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제 자르기, 잘라내기라는 기능을 한번 알아봤고요. 예,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복습할 겸 잠깐 간단한 기능 한번 해보게 되면은 컨트롤 눌리고 화살표 위로 눌려서 맨 위로 가시면은 위에 칸을 좀 쉽게 가실 수가 있겠죠. 예, 그냥 가면은 또 이렇게 화살표 버튼을 한참 눌리거나 아니면 마우스 스크롤을 한참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맨 위나 맨 밑으로 갈 때 컨트롤 눌리고서 화살표 아래 또는 컨트롤 눌리고 화살표 위에 눌리시면은 이렇게 바로 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위로 왔는데 보면은 3까지는 보이지만 4가 안 보이잖아요. 이때는 3에서 지금 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을 그 화살표 눌리면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반대로 틀 고정이 만약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없을 경우에 컨트롤 아래로 눌려가지고 맨 밑으로 갔다가 컨트롤 화살표 위를 눌리면은 메뉴로 나오게 되고 4가 나옵니다. 아까는 왜 그랬냐면 틀 고정이란 기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가 그냥 보이는 거고 밑에가 안 보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눌리고 화살표 아래 눌려서 맨 밑으로 갔는데 이 상황에서 메뉴로 다시 가고 싶어서 컨트롤하고 화살표를 눌렸더니 판매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사행이 안 보이죠? 이때 화살표 아래로 하나 눌리면은 사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다른 기능 조금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자르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